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우신 시청자 여러분, 크립토 토마토 여러분들께 암호화폐 관련 소식을 전달을 해드립니다. 오늘 날짜는 12월 30일 일요일입니다. 2018년도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어제 조금 상승했었던 비트코인, 오늘은 떨어지고 있고 전체 모든 코인들이 하락을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첫 번째로 전달을 해드릴 소식은 우지한과 그의 공동 CEO였죠. 미크리 잔, 미크리 한인지 잔인지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겠는데, 자, 아무튼 이 두 사람이 CEO직을 그만두고 사임하고 내려온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왕시성을 가진 사람이 그 CEO로서 활동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또 오보가 아닌가 해서 구글 검색도 이렇게 해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봐서 나름 신빙성 있는 그런 자료가 아닌가, 정보가 아닌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국내 소식입니다. 박원순 대 원희룡, 크립토밸리 승기 누가 잡았나? 지방선거 당시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은 너도 나도 한국형 크립토밸리를 만들겠다고 나섰다. 크립토밸리란 스위스 축구주에 만들어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특성화 지역이다. 이더리움 재단을 비롯한 여러 블록체인 기업들이 입주하면서 10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생기는 등 지역이 크게 활성화가 되었다. 지방선거가 끝난 지 반년이 지난 지금 각 지자체의 크립토밸리 조성 계획이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알아봤다. 자, 내년 4월부터 블록체인 기업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올해 중소벤처 기업부가 공포한 지역 특구법이 4월에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특구로 지정된 규제 프리존에서 활동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201개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재정적 지원과 세제 혜택도 받는다. 지역의 기업을 불러 모으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지자체들이 발벗고 나섰다. 제주도와 부산 등 각 지자체에서도 블록체인 특구 신청을 내년 4월에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적극적인 곳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과 제주도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직접 스위스 축구에 다녀와서 5개년 중장기 계획인 블록체인 도시 서울 추진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주도를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해달라고 공식 제안을 했었고요. 자, 예산은 서울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합니다. 스마트 시티를 만드는데 2022년까지 1233억 원의 예산을 활용을 하게 되고요. 그에 반해서 제주도는 1억 7천만 원,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고 있네요. 자, 서울과 제주도 기업에게 어필할 주 무기는 서울은 블록체인 센터를, 제주도는 ICO의 점진적 허용을 무기로 내세웁니다. 서울시는 마포 서울 창업 허브와 개포 디지털 혁신파크의 블록체인 특성화 단지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고, 제주도는 블록체인 특구 조성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ICO를 3단계로 나눠서 첫 번째로 기관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허용하고, 두 번째로는 투자자 보호 조치가 이루어진 퍼블릭 ICO를 일부 허용, 마지막으로는 전면 허용하겠다는 것이 이제 특구안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내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자, 그 반면에 이제 오늘 밤 방영이 되는 2018 고스트머니 SBS 스페셜 그 열기는 어디로 갔는가,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한번 까보겠다는 SBS의 이런 노력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열기가 어디로 갔겠냐 이 자식들아. 너희들이 검색 조금만 하면 나오는 것을 이제 암호화폐 투자하는 사람 전부 다 싸잡아서 투기꾼으로 몰아가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 제작진들에게 새우젓을 한 바가지 찌끄려버리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되네요. 투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죠. 굉장히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투자자들 전부를 그런 식으로 투기꾼으로 몰고 이 암호화폐의 기능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서 이제 규제를 낼 생각은 안 하고 전부 다 싸잡아가지고 이제 마치 그냥 여론몰이를 해서 몰매를 때리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와중에도 4만 8천 개, 약 1억 9천만 달러어치 비트코인이 움직였습니다. 4만 8천 개가 이제 모르는 지갑에서 모르는 지갑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어마어마한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타임즈 아시죠? 타임즈에서 이번에 비트코인 옹호하는 관련 기사가 나왔습니다. 인권재단의 최고 전략 책임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타임즈의 비트코인이 왜 자유를 위한 것인가, 자유를 위한 코인인가, 화폐인가에 대한 기사를 실었고요. 많은 호응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같이 보려고 임시로 번역기를 돌린 것이고, 원본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잠깐 같이 보도록 하시죠. 그래서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네수엘라는 초인플레이션과 엄격한 재정적 통제를 피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채택하고 실험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이제 운은 그걸로 띄었고, 이렇게 보시면은 most popular, 가장 인기 있는 기사가 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 비트코인 관련 기사입니다. 자, 그리고 이 기사를 계속해서 읽어보게 된다면은 그 베네수엘라가 유일한 곳이 아니고 다른 나라, 예를 들어 짐바브웨나 중국 같은 곳에서도 비트코인이 그들의 자유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렇게 잠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짐바브웨 같은 곳에서는 이제 로버트 무가베가 이제 돈을 무한으로 인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열심히 한 저축을 아무런 의미 없게 만들고 있으나 이제 그의 후계자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무한정 인쇄할 수는 없다. 그리고 또한 중국 같은 경우 시진핑이 알리페이와 위페이를 통해서 모든 국민들의 소비를 추적을 할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을 사용하게 된다면 그는 그렇게 또 할 수가 없다. 그 반면에 약간의 단점도 있는데 비트코인은 아직 그런 그 개발 단계에 있다. 그리고 그 예를 들어서 라이트닝 네트워크 개발 같은 것이 그러한 예이고, 그러나 미래에는 마치 처음에 핸드폰이 나왔을 때 개발이 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부자들만 사용이 가능했던 것처럼 비트코인 역시 나중에는 이제 시간이 흐른다면 모든 대중에게 받아들여지고 사용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사회주의 국가라든지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제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사람들에게 자유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 바로 이 글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블록체인 기술은 또 그거 나름대로 모든 것이 기록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것이 이제 완전하게 제어되는 사회로 가는 것이다 라고, 그런 방향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이점만 저희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암호화폐를 최상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중국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제가 이것을 발견을 했는데, 중국에서 가지고 있는 최상위 최고급의 감시 카메라라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이제 중국의 감시 카메라인데 해상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쭉 끌어 당기면 이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국민들은 프라이버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안타깝습니다. 자, 다음은 이 MTC 코인에 관한 소식인데요. 여기 UN이랑 파트너십을 맺고 이제 아프리카 쪽에, 특히 동부 아프리카 쪽에 무상 의료 서비스를 같이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도 하면서 큰 파트너십 소식도 있었던 이 닷닷컴이라고 해야겠죠. 닷닷컴 MTC 코인,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저 발음하기 어렵네요. 은근히 닭닭닭 하니까 치킨 먹고 싶은데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웨이브에서 웨이브 익스플로러 2.0 출시가 되었고요.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UI, 네트워크 설정, 안정성, 성능 등을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들의 일그러진 우상이자 또 차기 미국 대통령 후보인 메가피가 일본 블록체인 회사 페트론의 전략적 고문 및 이사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본에 가서 술 한잔 거하게 드시고 또 영상 찍어서 저희들에게 소식을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대만 소식인데, 대만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2020년 하반기까지 디지털 신분증을 발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게이트.io에서 이더리움 관련 무기한 100배 마진거래 상품을 출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번에도 잠깐 전달을 해드렸던 그런 소식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케임브리지대 보고서에 의하면 올해 들어서 암호화폐 이용자 수가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다음은 포버스지에서 밝힌 소식입니다. 2018년 대부분의 의료 분야 블록체인 활용은 과대 광고 수준에 머물렀지만 2019년 기존 의료 분야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 5%의 10%는 시범 운용 단계에서 부분적 상업용 응용 단계까지 진전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성에 관한 소식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죠. 삼성이 스마트폰에 암호화폐 지갑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27일에는 영국 지식재산권청에 상표 등록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삼성전자의 신형 스마트폰에 암호화폐 지갑 기능이 탑재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삼성 같은 경우는 해외를 이제 주 무대로 물건을 팔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다른 스마트폰 회사들도 이제 줄줄이 따라 하겠죠. 이제 애플도 그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이 콜드월렛 기능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굳이 나노레저 S라든지 그런 걸 사실 필요도 없는 이제 그런 것을 보완해주는 그런 기능까지 될 것 같습니다. 커버가 될 것 같아요.
자, 나노레저 S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이제 계속해서 하드웨어 월렛을 까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도 얼마 전에 그런 기사를 봤어요. 나노레저 S가 해킹이 가능하다. 그게 뭐냐면은요, 그 사용자의 그 컴퓨터에 이제 malware를 먼저 심어놓고 사용자가 나노레저 S를 사용하길 기다립니다. 그랬다가 이제 거기다 뭘 깐 다음에 그 나노레저 S를 탈취를 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해킹이 된다. 이렇게 또 말도 안 되는 굉장히 복잡한 되도 않는 소리를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지도 모르지만은 이제 크레이그 라이트 관련된 소식을 하나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크레이그 라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소송에 휘말린 상태죠. 그에게는 동료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데이브 클레이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브 클레이맨이 사망한 후에 크레이그 라이트는 그의 비트코인을 훔쳤고 또한 그의 지적 재산권까지 훔쳤다.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어서 그의 동생인 이라 클레이맨이 크레이그에게 소송을 걸었다라고 합니다. 아주 나쁜 놈이죠. 친구의 죽음을 이용해 먹은 그런 것이라고 하는데 뭐 100% 확실하진 않겠습니다만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다. 천하의 벼락 맞은 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찰스가 직접 트윗을 남겼습니다. 바로 에이다를 가지신 분들께 희소식이 될 수가 있겠죠. 곧 있으면은 정말 칼다노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나올 것이다. 그러므로 기대해라 라는 트윗을 남겼는데 제발 좋은 소식 나와서 에이다 가격이 좀 많이 상승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온톨로지에 관한 호재의 소식입니다. 온톨로지에서 이 샤딩 디자인을 출시를 했습니다. 온톨로지 팀은 높은 확장성을 달성하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분산 및 보안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샤딩은 블록체인 확장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초대형 네트워크 확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샤딩이 있는데 네트워크 샤딩, 트랜잭션 샤딩, 상태 샤딩 이렇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디자인 맵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온톨로지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온톨로지 샤딩 디자인의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더욱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짤인데 이오스 건물 이오스입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는 렌트를 이오스로 이렇게 지불을 하게 되면은 할인을 해준다든지 그런 이벤트를 진행을 하면 아주 재밌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저런 소식들이 오늘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여러분들께 정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광고를 한 편만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 기회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일요일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안녕히 계십시오.